아직 내가 벌 수 있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 자식 키우고 병원비 대느라 내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네. 폐지 뭉치가 가득 담긴 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는 모습에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부터 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70대에 뼈가 시리도록 추운 새벽길을 헤매며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할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 용돈 좀 하고 비참하게 구걸하는 처지가 될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달랑 원룸 하나에 난방도 못 틀어 꽁꽁 언 채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전 도태되어 ATM 하나 못 다루는 무능한 노인으로 조롱받게 됩니다. 노인들이 일자리 다 뺏어간다는 젊은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매일 견뎌야 할 거예요. 결국엔 무거운 폐지 수레를 힘겹게 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존심과 존엄성은 산산조각나고 죽는 날까지 가난과 소외의 쓴맛을 삼켜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울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0세 박영호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요즘처럼 한겨울에는 해가 뜨는 시간이 늦어 아직 바깥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5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알람도 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처음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알아서 깨는구먼.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고. 그게 맞는 말이야.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쌀쌀한 방 안에서 두꺼운 내복을 꺼내 입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일러는 최대한 아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방 안은 제법 추위가 느껴집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박 씨는 두꺼운 패딩과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을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나가면 뼈가 시려. 특히 손가락이. 옛날에는 추위를 이렇게 타지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박 씨가 집을 나서는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아직 주변 아파트 대부분의 창문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65세가 넘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걱정은 없습니다. 작은 복지 혜택이지만 박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몇 안 되는 승객 중에는 박 씨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다들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는 이유는 비슷할 것입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나 때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했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 내 노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면 그게 위안이 돼. 근데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서는 거야. 박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60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몇 년을 버텼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지속되는 생활비로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월 65만 원의 국민연금과 3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월세 45만 원과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아직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내 또래 친구들 보면 병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럴 때마다 건강의 소중함을 느껴. 박 씨가 향하는 곳은 남대문 시장 근처의 한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비 일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 젊은 경비원을 고용하기 어려웠고, 박 씨는 그런 곳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월급은 11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과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 온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 이 나이에 일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박 씨가 근무하는 건물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둘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바쁘게 지나치지만 간혹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1층 카페 주인 정 씨는 매일 아침 박 씨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 삶이 바쁘지. 그래도 가끔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는 사람들 있으면 그게 참 고마워. 아침에 정 씨가 주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해. 박 씨의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출입자 확인하기, 택배 받기, 간단한 시설물 관리하기,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작은 경비실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단조로운 일상이 지루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평온함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박 씨는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스스로 낀 일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라면과 같은 간편식에 의존했지만 건강이 걱정되어 이제는 간단한 요리도 해서 싸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밥하는 것도 서툴러서 고생 많이 했지. 밥솥에 물량도 맞추기 힘들고.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오후 시간에는 가끔 심심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가족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의 사진을 볼 때면 박 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모두들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 식사를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용돈도 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내가 안 받아. 아직 내가 벌 수 있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 자식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그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박 씨의 근무가 끝나는 오후 3시, 그는 다시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일상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들,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박 씨는 여기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여기 오면 내 또래들이 많아서 편해.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왠지 껄끄러운 존재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 복지관에서 박 씨가 주로 만나는 친구는 72세 이 씨입니다. 이 씨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택시 운전할 때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그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 씨는 자주 과거를 회상합니다.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아내가 암에 걸려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은 다 까먹었지.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고 병원비 대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 그들은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내가 쏠게. 이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오늘은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았다며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자식한테 받은 돈 나한테 쓰지 마. 다음에 손주 용돈으로 줘. 괜찮아. 어차피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옆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국수집으로 향합니다. 한 그릇에 5,000원짜리 칼국수지만 담백하고 푸짐해서 둘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아들 집에 갔었어. 손주들 보러. 근데 내가 아직도 일한다는 소리에 며느리가 못마땅해 하더라고. 국수를 먹으며 이 씨가 말을 꺼냅니다. 왜? 일하는 게 어때서? 창피하대.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는 거지. 아들이 돈은 주겠다고 하고. 그럼 그만둘 거야. 아니, 내가 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 그게 내 자존심이야. 그리고 아들이 지금은 줄 수 있다 해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도 살기 빠듯한데. 박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비록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려도 말입니다. 국수집을 나서는 길에 두 사람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봅니다. 폐지 뭉치가 가득 담긴 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는 모습에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어? 이 씨의 말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입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나이 들면서 점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마트에 들러 간단한 장을 봅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그리고 계란 한 판. 모두 특가로 할인하는 것들만 골라 담습니다. 계산대에서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모두들 할인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며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격 일일이 따지면서 장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박 씨는 집으로 향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박 씨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아내가 병원비로 팔아야 했고 그 후로는 이런 작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데 딱 알맞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간단히 저녁을 준비합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로 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박 씨는 가능한 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잠들기 전 박 씨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해 뜨기 전에 눈을 뜬 박 씨는 어제와 같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출근길에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주들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건물에 도착해 경비실에 앉자 박 씨는 핸드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번 달은 전기세가 많이 나왔고 약값도 있어서 조금 빠듯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손주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점심은 그냥 굶기로 합니다.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오전 근무 중에 박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30대 때는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꿈꾸던 노후는 시골의 작은 집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의 자리는 없어졌고 그 후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어. 내가 못 따라간 거지. 박 씨는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던 것을 한참 동안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점점 더 좁은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약속대로 도시락을 먹는 대신 박 씨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박 선배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 김 씨가 서 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입니다. 어이구, 김 부장, 여기서 웬일이야? 이 근처 회사로 출장 왔다가 혹시나 해서 들렀어요. 경비실에서 선배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점심시간에 근황을 나눕니다. 김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저도 58입니다. 2년 후면 정년이고 그 이후가 걱정이에요. 선배님처럼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고. 나이 들면 다 똑같아. 김 부장,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 잘해. 요즘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던데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노후는 생각도 못했지. 두 사람의 대화는 씁쓸하게 끝납니다. 김 씨는 떠나면서 박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선배님, 부담 갖지 마시고 저녁이라도 드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박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인정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후 근무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박 씨는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피로가 쌓인 탓입니다. 종점에서 버스 기사의 깨움에 놀라 일어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르신,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박 씨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내리게 되어 당황했지만 다행히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 근처 역에 내리는데 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현실화하라. 빈곤, 노인 대책 마련하라. 현수막을 든 사람들 사이로 박 씨는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외침이 자신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 가슴이 아프지만 시위에 동참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오늘은 무료 건강검진을 하는 날입니다. 자원봉사 의사들이 와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 씨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박영호 씨, 들어오세요.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는 젊은 의사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 괜찮아서 약값이 부담스러워서 안 먹고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은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약이 있으니 한 달치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꼭 다시 오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박 씨는 의사가 건네주는 약봉지를 받아듭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식들에게는 손을 벌리기 싫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의 선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을 마친 후 박 씨는 복지관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미역국과 불고기가 나오는 날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창가에는 75세 최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최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박 씨는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갑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 앉으니 맞은편에는 68세 정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무릎 수술 후 더 이상 오래 서 있을 수 없게 되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박 선생.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정 선생님은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곧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 씨는 국에 밥을 말아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눈 떠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고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같은 건 어떠세요? 돈은 안 돼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해보려고요. 다음 주부터 여기서 도서관 정리봉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가 오름세, 요즘 젊은이들 취업 어려움, 자식들 근황까지. 각자의 이야기 속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복지관 프로그램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노인 경제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복지관에서 특별히 마련한 교육입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사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사기 유형들이 소개됩니다. 대출 빙자형, 기관 사칭형, 손자 사칭형 등 노인들을 노리는 교묘한 사기 수법들입니다. 박 씨도 작년에 손자 사칭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 특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를 사칭해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저는 은행에 안 가본 지 10년이 넘었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한다던데.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떡하죠? 강사는 친절하게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도 소개합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박 씨는 많은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나도 저 할머니처럼 될 수 있었어. 박 씨는 몇 년 전 딸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뱅킹 앱이나 카카오톡 정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박 씨는 벽에 붙은 안내문을 봅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다른 가능성도 알아봐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날은 제법 쌀쌀해졌고 박 씨는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청년 둘이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요즘 노인들 너무 많아. 지하철도 꽉 차고 일자리도 다 뺏어가고. 맞아. 우리 할배도 70이 넘었는데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해. 젊은 사람들 자리 좀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픕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젊은이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칩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나는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습니다. 오늘의 피로가 몰려오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책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오늘의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손주들을 만날 때 쓸 용돈을 따로 봉투에 넣어둡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니까. 박 씨는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 손주들은 박 씨의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겠지. 박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박 씨는 내일도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새벽을 여는 노인들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박영우 씨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울림 채널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인 문제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울림 드림